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 크립토 시장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또 다양한 소식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셔야겠죠. 뉴욕 3대 지수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들 많이 접하셨겠지만요. 이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역시나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레이더들도 환호했고요. 투자자들도 환호하는 시장이었는데요. S&P 500 지수뿐만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시장이 훈훈하게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12%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들은 국채 수익률 역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날 파월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 4%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103달러 선 유지되고 있고요. 골드는 여전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4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암호화폐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에서는 어떤 순위들 차지하고 있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좀 가라앉은 분위기였고요. 비트코인 현재는 9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에게 또 다른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시장의 인식들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어젯밤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4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와의 격차도 안타깝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비트코인 또 새로운 호재가 발견된다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어떤 흐름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구간에서는 64,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에 2%가량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이러한 하락세가 멈추고 언제 반등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호재들 우리가 찾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ETF에 관한 자금들이 유입되긴 했지만 역시나 재료 소멸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크게 가격의 변동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리플이 또 한 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리플의 상승폭도 간밤에는 조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활발했던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역시도 2%가량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또 다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시세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코코샤인 전문가님과 함께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목요일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코코샤인 전문가로 또 인사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시장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성 뉴스들을 좀 소화하면서 시장에 좀 잠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 또 급락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새로운 상승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또 파월의 발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bp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또 발언을 했었고요.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이번 동결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나오면서 동결을 하게 됐고, 이제 다음 스텝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역사적인 통계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됐던 시점에서는 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뉴욕 증시의 급락이 또 한 번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열심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또 간밤에 또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들 많이들 접해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상원의원에서 이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벽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 또 가져온 자료들인데 공식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에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신시아 루스 의원이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했었고, 이런 법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또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시아 의원이 내세웠던 이러한 비축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지에 관한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절차들을 또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금에 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에 관한 가치들을 다시 재정립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또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법들에 관해서도 이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설마 이런 또 법안들이,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겠어라는 생각들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완벽하게 100% 확신하거나 장담하진 않지만, 이렇게 또 미국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정말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이야기로 좀 열어봤고요. 다음 또 블라블라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신시아 의원뿐만 아니라 트럼프 역시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또 암호화폐가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의 여부들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이야기들로 첫 번째 문을 한번 열어봤고요. 계속해서 또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하나하나 있었는지 세 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더블록에서 발췌를 해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미니 스팟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신탁 상품이 굉장히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유출량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게 또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수수료가 정말 낮은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SEC에서 승인이 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재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상품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상품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무려 0.15%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자금 이동이 있지 않을까, 혹은 또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관심 가져 하셨었던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러한 또 낮은 수수료의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시장에 제기가 되면서 약간의 호재성 뉴스로 또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소식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에 우리가 마운트 곡스 상환에 관한 악재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했었잖아요.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또 한 번 새로운 주소로 이동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20억 달러 상당이다라고 하고 아마 상환에 의한 것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환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더 이상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에는 이미 그러한 악재들을 좀 소화해 왔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이슈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드디어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 유출량들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최초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 스물스물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유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그레이스케일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전체 유출량이 많아지는 게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악재로 작용되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 역시도 또 비슷한 수순들을 밟아오다가 최근 들어서 현물 ETF 순유입이다라는 긍정적인 또 뉴스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사실 이러한 또 자잘자잘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어떤 호재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 굉장한 발언을 해줘야 또 시장이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수치들이 잡혀야지 이 시장이 또 한 번 활활 타오를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 그렇게 시장에 악재일 만한 내용들은 크게 없었지만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또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침체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전환점들이 빠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들의 또 메인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립토의 정치 자금들이 미국 대선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를 좀 발췌를 해왔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PAC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행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정치행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서 2023년도에 출범이 됐고 최근에도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지지자로 참여를 한 그러한 이제 정치행동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PAC의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이 자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어떤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이 자금을 가장 많이 부여받은 그런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을 하시겠지만 역시나 트럼프가 PAC의 자금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금이 기금된 것도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PAC,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어떤 친화적인 이러한 자금들을 통해서 소송의 비용들을 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잖아요. 그 소송에 관한 자금들을 PAC를 통해서 흘러나온 자금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대고 있고, 그거에 관한 이제 증명 자료들을 이미 PAC라는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 역시도 매달 4,500만 달러를 PAC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또 PAC, 암호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지지 성향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나는 한 배를 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서 또 우리 업계에 트라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립토 자금이 현재 미국의 대선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는 내용들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흘러갔고 어떤 자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에게 이러한 자금들이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이런 자금들이 흘러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 역시도 이러한 PAC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가 굉장히 이제 박빙이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관한 분위기 판도를 바꿔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들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공화당에게 베팅을 하는 것은 역시나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PAC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이러한 자금들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을 몇 %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들을 계속해서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한 암호화폐 업계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는 아예 대화 자체가 되질 않는다. 암호화폐다라고 하면은 이제 워낙 좀 질색을 하는 그러한 또 스탠스를 계속해서 펼쳐왔던 것이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성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의 성장을 계속해서 해오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강대국인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염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최근에 트럼프와 맞서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새로운 스탠스를 현재 취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리스 측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업계와의 관계를 내가 재설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의 주요한 그런 거래소 업체들, 그리고 가상화폐 업체들과 수일 내로 대화를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나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다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이게 단순히 대선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방안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PAC의 자금, 그러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위원회의 그런 자금들을 이미 그 후보가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도 우리 업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PAC의 자금들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또 이 시장에선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블라블라의 제목을 크립토 자금이 미국의 대선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제가 주제를 지어봤는데요. 또 이어지는 내용들 보자면 결과적으로 두 후보자의 지금 스탠스는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비트코인 수도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 우리 한번 우리의 사이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선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대통령이 되나에 따라서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들이 커갈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 대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또 우려했었던 민주당에 있는 후보조차도 암호화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게 오늘 내용들의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PAC의 자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이번 선거,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암호화폐 친화정책위원회, 그러니까 PAC의 자금을 공화당보다 민주당 후보들이 더 많이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 주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다 더 많은 크립토 자금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대선의 결과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가 어떤 색깔을 가질 것인지에 관해서 보다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 민주당의 에밀리 랜달 후보에게 이 기부금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무려 140만 달러에 해당했다라고 하니까 실제적인 출처들을 살펴봤을 때도 암호화폐 자금들 어찌 보면은 미국의 대선을 현재 좌우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도 여러분들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또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우리가 또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미 대선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 위치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왜 이렇게 이 대통령 후보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요즘에 예전 같았으면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대놓고 비판하거나 사기다,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 암호화폐 업계도 10년이라는 역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시가총액에서도 무려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비트코인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암호화폐 업계를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업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또 코인캐스트를 계속 봐주시고 오늘의 코인을 봐주시는 분들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렬하게 이 시장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내가 열렬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업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절대적인 안티도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 월가의 분위기 역시도 이 암호화폐에 관한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도 현재 출시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티는 없고 열렬한 팬은 있고 이런 시장 너무 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실제로 이렇게 언급되는 만큼 실제로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블라블라 시간도 어느덧 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들,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고지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